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애들이 느끼고 있는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5월 중순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했어요, 애들이. 기출 돌리고 막 인강도 듣고, 기출을 많이 돌리면 두세 번 이렇게 돌린 친구들도 있어요. 봤던 문제들은 되게 익숙하니까 보고 싶지 않아요. 이때 딱 3, 4등급 학생들이 그런 새로운 문제를 풀 때 그 순간을 넘지 못해요. 잘 뚫어내지 못해요. 막혀요, 많이. 발상이 흩어지듯이 모여지다 보니까 풀어봤던 문제는 또 풀 줄 알고 또 아닌 문제는 그냥 계속 못 푸는 그런 상태로서 시험장 가서 특히나 중요한 6월 모의고사에서도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번 5월 초에 봤던 모의고사에서도 등급이나 점수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고.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5월까지 해서 이제 강의도 열심히 듣고 뭐 기출도 몇 바퀴 돌리고 했다 하더라도 무지성으로 양치기를 했거나 강의를 여러 번 돌렸거나 실력이 오르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그대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직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친구들이 당장 6월 점수를 올릴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희망은 뭐 호프, 그래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뭐 네. 있어야겠지만 5개월, 4개월 동안 공부했었던 그 관성이 있는데 2주, 3주 공부한다고 바뀌진 않죠. 6월 모의평가의 점수를 유의미하게 바꾸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공부하면 절대 안 되고 좀 멀리 봐야죠. 9월이든 수능까지. 그럼 좀 가능성이 있죠. 이해는 되는데 나 혼자 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출을 두세 바퀴 돌렸는데 엔제나 실무로 넘어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져. 12번에서 15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5월이 좀 붕 뜨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공감하죠. 이해되는데 혼자 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 이거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냥 그 쌤들이 그때 수업을 잘하신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선생님의 어떤 지식이 잠깐 내 머릿속에 머문 느낌? 그냥 공감이죠, 공감. 근데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많아지니까 내 실력이 뭐 늘었겠지라고 생각해요. 참 아쉬운데 그래서 풀 줄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중요한 평가원 기출문제를 안 풀게 되고 또 새로운 낯선 문제를 풀게 되는데 또 안 풀리니까 해설지 보고 어렵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뭐 이런 고착 상태? 공부했던 양은 많은 것 같은데 불안감은 계속 커지겠죠. 애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답을 맞춘 상태에서 제가 시켜봐요. 너가 푼 풀인데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제가 조금만 더 딥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야, 너 왜 대답 못했어? 네가 푼 거잖아 라고 물어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었던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그렇다라는 그 결론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내 점수를 변별하는 번호대에 나오게 돼요. 안 풀려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선생님들이 설명해 줬던 그 결론들이 모여져서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과정이 모여서 풀리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결론에만 집중하는 거죠. 저 포함해서 강사분들 수학 잘해요. 선생님들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니까 그 임팩트가 세기도 세요.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계속 애들이 그럴 거고. 하나만 지금 공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평가원 기출을 5개년, 너무 많다 싶으면 3개년만 본인만의 해설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시 푸세요. 그 해설지는 5, 6등급 학생들에게 다 이해가 될 만큼 자세하게 써져 있는 해설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세요. 좀 도박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왜요? 한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10문제를 4시간 한 것보다 150, 200문제 푼 게 더 많이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런 공부에 좀 익숙해진 친구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좀 썩어 빠진 마인드인 게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성적이 오를 것 같으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게? 물론 이건 있어요. 한 5, 6등급 친구들인데 개념에 대한 적용, 아직 기본적인 어떤 센 혹은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게 필요해. 근데 그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내 실력과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맥시멈 3등급으로 봐요. 왜냐면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 올라가려면 결국 14번, 15번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런 어떤 무지성 양치기에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걸 시도해보려고 하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도 공감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배워야 돼요. 우리가 헬스를 하더라도 그냥 미친듯이 이것만 땡기면 뭐해 이게.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답답해 하겠죠. 저 새끼 이거 배워야 되는데 근육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으로 애들한테 수업을 해주냐면 내가 알려준 자세로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5kg밖에 못 들지만 네 스스로 20kg, 30kg, 40kg 들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40kg를 들 수 있는 자세와 편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긴 있다 이거야. 너희들이 모를 뿐. 근데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혼자서 알아내기는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강사분들도 기출 분석이라는 강의를 많이 하시는 거고, 우선은 3, 4등급 친구들이면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었어도 그냥 푸는 것에 가까웠을 거예요. 아니면 강의 듣고 그냥 필기하고 다시 풀어보거나, 남이 어떤 설명해준 내용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어려웠다, 약간 두루뭉실했다 했던 문제들만 골라서 처음에 귀찮을 수 있거든요. 마치 내 가장 친한 친구 6등급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이 풀이에 대한 걸 네가 쭉 읽으면서 이해해봐 라고 본인의 어떤 용어와 논리들로 자세하게 써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자세하게 썼는지 뭘 놓쳤는지 모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본인이 쭉 풀어간 그 풀이 과정을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해요. 이거 왜 그렇게 쓴 거지 내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게 부족한 거고 아직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또 낯선 문제가 되면 그거에서 또 막힐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써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주변에 과외쌤이든 뭐 학원의 쌤들 있으면 선생님한테 보여줘. 그럼 알려줄 거야. 그것들에 대한 레이어를 좀 쌓아가서 이걸 오답 노트에 적어서 계속 반복해서 봐요. 그러면 하루에 뭐 많이 풀어봤자 한 10문제 할 수 있으려나? 많이 못해요. 근데 그게 점점 쌓이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늘면 이게 모여져요. 내 것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문제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좀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을까. 대신에 평가원 문제로만.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바뀐다, 점수가 안 나온다, 홍보가 아니라 어차피 무료니까 제 6월 해설 특강을 들으러 오시면 돼. 다른 분들의 해설 강의를 다 듣고 와도 돼요. 근데 딱 왔을 때 깨닫는 게 많을 거예요. 하루에 내가 수학 공부할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데 양치기를 하는 거 대신 나만의 해설지를 만드는 공부로 하루에 10문제만 했어. 둘 중에 어떤 게 확실히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3, 4등급이면 특히나 문제가 10문제가 아니라 5문제여도 무조건 그 방법, 해설지로 쓰는 거. 진짜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늡니까? 확실하게? 네. 점수가 올라가나요? 네. 아니요. 아닙니까? 점수가 오르진 않아요. 점수랑 실력은 같이 오르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는 이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실력이 올라서 거의 다 풀 줄 아는 상태가 된다. 그래도 둘 다 틀려. 그럼 점수가 안 오르겠죠. 거기다 오히려 실수 한두 개 더해. 그럼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본인의 실력이 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5, 6등급은 3, 4등급까지 올라가기에 양치기로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 3, 4등급이 결국에 뭐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막히고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뚫어내려면 나만의 해설지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그 양이 아닌 퀄리티 있는 공부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배워야 되고. 배우자. 완벽해요. 완벽하고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게 또 잘못된 것이, 쉬운 문제를 풀 때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내 태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어려운 문제라는 건 그 쉬운 문제들이 3, 4개 합쳐진 거랑 똑같아요. 해체 분석이 가능해요. 쉽게 말해. 어려운 문제를 4개로 쪼갰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쉬운 문제 풀 때는 양치기로만 막 풀다가 완전히 고난도 문제 풀 때 자 이제 분석해봐야지 하면 이거 더 어려울 수 있어. 기출 분석 강의 중에서도 쉬운 4점짜리 문제에서부터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스킵하지 말고 그거부터 배워야 돼. 그게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초석이 돼요. 그 해체 분석한 하나의 이 덩어리가 되니까. 근데 저는 수학적 감이 없다, 직관이 없는 것 같다. 없는 거 맞죠 뭐. 없는 거 인정하고 배우면 돼. 직관을 배우는 건 아니고 문제를 제대로 푸는 법을 배우면 직관이 생겨요. 알겠죠? 수학머리 이꼴 직관력이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없어도 3등급에서 1등급 된 애들 되게 많아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저요. 가르치신 제자들도 그런 케이스가 많나요? 많죠. 진짜 많죠. 제 수업 같은 경우에 1, 2등급이 잘 안 들어요. 왜? 어려운 문제들을 쩐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수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3, 4등급 친구들이 많아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아직도 의문이 있나요? 의문 많으면 나한테 와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실무가 독일까요, 약일까요? 독극물이죠. 안 돼요. 실무는 진짜 안 되겠다.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뭐 N수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떨 때 이걸 봐야 되냐면, 내가 100분 동안의 시험을 어떻게 볼지를 설계하고 어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분 동안 시험을 볼 때 처음에 문제 볼 땐 이렇게 봐야지, 몇 번부터 봐야지, 내가 문제 막혔을 때 이렇게 해야지, 실수 안 하려면 검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피드백하고 나만의 완벽한 100분을 설계하기 위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 설계를 하고 있어. 4, 5등급이 지금 6월달 안 돼요. 우선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도, 그 다음 그 문제들을 풀 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가릴 거 없이 일관되게 푸는 그런 것들도 모르는데 실무를 막 많이 푼다고 안 된단 말이야. 이거 100분이 아까워. 그럼 50분 동안 하프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다고, 당장은. 그러니까 안 돼.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사약이다.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학 3, 4등급이면 6월 모의평가
사실 희망이 없다.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수능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1월 달에 여쭤보셨으면 희망이 완전 있다 하겠는데 시간 솔직히 없어요. 3, 4등급 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수험생의 한 몇십 프로 되는데 그 몇만 명. 그 친구들 다 어떻게 1등급 돼요? 안 되지. 근데 희망을 가지려면 남들과 다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3, 4등급들은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 다시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능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만 알아도 돼요. 물론 마지막 테스트는 실전 모의사도 풀고 아예 처음 본 문제로 해봐야죠. 해보는데 지금 3, 4등급이면 뭐 많은 문제 풀 필요 없이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공부를 해야 되니까 평가원 문제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풀 수 있는 그 원칙들을 배워가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다는 아니고 진짜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말하면 4등급이면 수능날 2등급 되면 대박 아닌가요? 솔직히? 대박이죠. 왜냐면 최저도 네. 맞출 수 있을 거고 뽀록 터져가지고 1등급 됐다. 너무 좋죠. 근데 무에서 유 창조 안 된단 말이죠. 평가원에서 내는 것들만 네. 잘 분석하면 최소 2등급은 진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좀 많은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보고 아마 멘붕이 올 텐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면 아마 역풍이 더 세게 올 거야.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때는 본인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방법을 체크해 봐야 돼요. 시험 점수 안 나왔으니까 막 다른 선생님들 갈아타야지 이런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서 뭐가 막혀서 뭘 못했는지를 면밀히 보라고요. 다 잘 되어 있는데 시험만 잘 못 봤던 느낌이라면 그냥 지금대로 하면 돼. 근데 내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실력이 오르는 느낌 아니었어. 이러면 방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 그거 느끼려면 특강에 오시면 되는데 6평 대비 공통 다 맞는 법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러 온 친구들은 희망이 있을까요? 있죠. 걔네들은 있죠. 지금 3주차예요. 레이어가 쌓인단 말이죠. 지식의 레이어가.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수강평을 남겨준 내용들을 보면 깨달음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깨달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걸 착각을 하냐면 내 수준에서 어려웠었던 문제를 잘 풀어주고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집에 가서 그 풀이 방식대로 다시 풀어봤을 때 풀리면 본인의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선생님들이 이해시켜준 그 내용이 잠깐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뿐이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화 한 편 본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어려운 문제만 다 풀면서 깨달음을 주지 않았어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과정에서 풀이가 유사한 것들, 보여지기에 비슷한 문제들 등등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애들이 잘 듣고 복습했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들은 참 운이 좋은 애들이네요. 좋죠. 퇴원생이 거의 없어서 99명?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나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풀이와 좀 많이 다르니까 선생님의 풀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믿어도 되냐. 특히나 이 앞자리에 있는 애들은 다 시선이 보여요. 약간 역배 아니냐. 네네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표정이 확 바뀌긴 했어요. 공감이 많아지고 좀 끄덕끄덕 애들이 표현해주고 뭔가 제가 얘기하려고 하기도 전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런 표정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의 이제 다음 계획. 6월 모의평가 끝난 주에 무료 특강을 해요. 6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문제들에 대한 연결과 그럼 9월 수능에 잘 보기 위한 방법들을 다 소개할 거라서 6월 모의고사만 해설해 주는 건 아니고 과거 기출들과의 어떤 연계. 그래서 9월에도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예측까지 풀이 과정의 일관성을 예측한다? 그 다음 주에 바로 6월 4주 특강을 해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다양한 문제들 주제별로 뽑아놨고 6월 모의평가를 조금 잘 못 본 친구들이라면 다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깨달음. 내가 6월 모의고사를 잘 못 봤는데 이런 것 때문이구나. 깨달음이 올 거고 7월 방학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떤 걸 대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수업을 들으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출을 제대로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막 엄청 사설에 있는 좋은 문제들로 좋은 풀이를 알려주는 것보다 이런 평가원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양치기를 하면서 돌고 들어왔던 친구들이 분명히 7월에도 있어요. 제가 1월부터 진행했었던 수업 투스텝과 원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들까지 해서 압축 버전으로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제가 추가로 따로 녹화했던 영상들까지 다 줄 거라서 아마 수업 하나 듣고 그 분량만큼 하나 더 얻어갈 수 있는 1+1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9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어떻게 내가 100분을 설계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내가 지금 부족했던 건 뭐고 뭘 고쳐야 점수가 오르는지를 알려줘요. 단순히 사설 모의고사를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100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피드백을 다 해줘요. 제가 진짜 지금 힘든 게 100명 애들 다 과제를 올리면 제가 직접 다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제가 안 해주면 안 돼요. 조교 친구들 다 너무 능력 좋고 AI 다 좋은데 올해만큼은 제가 해보려고 팩트를 좀 꽂아서 너 이거 지금 알아야 돼 라고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걸 아마 9월엔 더 빡세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간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도 안 보고 있을 테니까 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알겠죠? 네, 그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